자, 여러분들아. 내신 대비 교재는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숙제용입니다. 자, 안 받았네. 뭐지? 내가 챙겨놨었는데? 아, 저기 있다. 네. 뒤 하나 넘겨주시고요. 여기 있습니다. 내신 대비 교재고요. 이따가 우리 새로 오신 세 분 내가 정리 요약 노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뽑아 드릴게요. 근데 공부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라서 하고 있는 사람 요약 정리 노트 내가 줬잖아. 요약 노트. 진심 하는 사람 손 들어. 뭘 어떻게 해요? 나 공부를 하는 거 그걸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 그걸로 이렇게 아무도 없죠. 예, 예. 어쨌든 이따가 뽑아주도록 할게요. 자, 얘 지금 앞장 비어 있죠. 그죠? 제 앞장이 비어 있잖아요. 제 건 채워져 있죠. 그걸 칠판에다가 다 녹여서 진행을 할 거고요. 뒤에 잠깐 문제 한번 넘겨보시죠. 자, 하루에 10개씩 묶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오늘은 부등식 파트까지입니다. 연립방정식부터 해서 부등식까지 10가지 문제를 담아 놨어요. 자, 여기 있는 이 10문제는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시험에 충분히 나올 법한 중요한 문제들로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개씩 할 텐데 다음 시간에는 경우의 수와 순열이겠죠. 그 다음은 조합일 거고요. 그 다음은 행렬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총 4번의, 오늘까지부터 해서 총 4번의 시간 동안 이렇게 원포인트로 10문제씩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면은 시험이 2주 남았을 시기입니다. 광교 2 나눕니다. 근데 다 내가 들어올 거예요. 광교를 6, 8로 잡아서 수업을 할 거고요. 2를 80으로 잡을 겁니다. 그때 부교재랑 프린트 문제들 보게 될 거고요. 클리닉 시간대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클리닉 시간대는 뭐 대형쌤이 들어가서 부교재나 프린트를 봐줄 수도 있고 아니면 리허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클리닉은 조금 유동적이게 될 겁니다. 어쨌든 나누는 거는 확정이에요. 알겠죠? 학교 나눠서 2주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참고로 여기 있는 원포인트요. 자, 지금 여기 광교랑 2밖에 없잖아요. 광교 부교재 뭐죠? 올림포스. 2고에서 중요한 건 뭐죠? 프린트죠. 섞여 들어온 거예요. 다 올림포스 문제와 프린트 문제입니다. 2고에 있는 친구들은 왜 올림포스를 봐야 되냐? 기본 문제니까요. 광교고 친구들은 왜 2고 문제를 봐야 되냐? 모의고사 문제니까요. 걸을 거 하나도 없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원포인트로 해서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은 좀 익숙하진 않겠지만 판서 양이 좀 됩니다. 제가 판서 양이 좀 돼서요. 다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기간 들어가기 전에는 노트가 2권이 있었어요. 2권이 있었는데 하나는 판서를 적을 용도, 나머지 하나는 그 판서 막 적은 거를 토대로 해서 정리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리 노트를 시험 기간 때 쓰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적어놨을 거 아니야. 안 적은 친구들은 없을 거라 믿는다. 격한 끄덕임. 그거 가지고 요약 노트니까 정리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랑 내가 뽑아준 거. 내가 뽑아준 거 그거 생각보다 정리 잘 돼 있거든요. 그거 꼭 이용해서 공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들어갑시다. 자, 오늘 할 거는 연립방정식부터 보도록 하죠. 갑자기 4단으로 잠깐만 넘어가자면 여기 칠판 너무 높아. 내가 그래서 2교시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너무 높아. 여기 끝에 하면 나 팔 잘릴 것 같아. 너무 아파. 어쨌든 자,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연립방정식에서 먼저 첫 번째 모양이 있었어. 1차식은요.
그 다음 2차식은 0. 자, 이런 모양이 나왔어. 자, 1차식이랑 2차식으로 주어진 연립방정식이야. 우리 얘 문제 풀 때 가장 첫 번째로 했었던 게 뭘까요? 그쵸,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할 거예요. 한 문자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었죠? 대입이죠. 여기에 정리한 거를 2차식에다가 대입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근을 구하겠죠. 맞나요? 다음, 이 생긴 모양은 연립입니다. 연립에 대한 의미는 뭐였죠? 연립? 모두 만족한다라는 거. 그게 연립에 대한 의미였어요. 자,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에서 이 연립이라고 하는 의미가 모두 만족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근을 구하게 되면은 당연히 1차식도 만족, 2차식도 만족된다라는 게 연립에 대한 의미였어요. 기억나시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모양은 2차식, 2차식 모양이죠. 아, 그리고 광교는 그 앞부분 있잖아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 부분은 따로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2차식은 0, 2차식은 0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우리 전략은 뭐였을까요? 인수분해죠. 그죠? 인수분해를 해서 우리가 두 개의 1차식을 얻어낼 거다라는 거야. 두 개의 1차식. 이 두 개의 1차식을 얻은 다음은 어떻게 했었죠? 그 밑에 식에 대입해서 각각들에 대한 문자들로 근을 찾아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거, 1차식이랑 2차식에서는 근이 최대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습니다. 2차식, 2차식에서는요, 근이 최대 4개까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절대값이 들어가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모양으로 들어가죠. 연립방정식에서의 세 번째 모양입니다. 자, x 플러스 y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고 밑에는 xy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어. 자, 이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했었거든. 그 두 가지가 다 기억이 나면은 너무나도 좋겠지만 안 난다면 지금이라도 외웁시다. 자, 방법 1번입니다. 자, 어쨌든 얘도 연립방정식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정리해서 대입하는 게 연립방정식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한 문자로 정리한 후에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는 방법을 이용하면은 당연히 x랑 y를 둘 다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다 새로운 친구들은 안 했을 수도 예. 새로운 친구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자, 우리 다 했다, 그지? 다 기억날 거라고 생각해. 다음 방법 두 번째야. 두 번째 방법은 뭐 있었어? 재영다 기억나니? 예린아 기억나? 근계수죠. 근과계수의 관계로 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계수로 2차 방정식의 작성이 있었어요. 이 차 방정식 작성하는 게 있었다. 그게 연립방정식에서 우리가 다뤘었던 모양들입니다. 자, 그 다음 연립방정식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뭘 했었냐면요, 굉장히 까다로운 애들을 했거든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했었습니다. 부정방정식 기억나시나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을 잠깐 들어가죠. 자, 이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문자 개수가 주어진 조건보다 많을 때, 즉 그 값들을 다 찾을 수 없다라는 게 부정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문자 개수가
조건보다 많다라는 거야. 문자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조건이 주어질 때 풀 수 있는 거, 그게 부정방정식이었어요. 특별한 조건. 자, 그러면 이 특별한 조건에는 어떤 애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로 실수 조건, 두 번째로 정수 조건이 있었어. 먼저 정수 조건부터 봅시다. 간단하니까 정수 조건이. 먼저 첫 번째 정수 조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x랑 y가 둘 다 정수다, 뭐 자연수다,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그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정수 조건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요, 인수분해부터 하는 거예요. 얘네 인수분해부터 하는 거예요. 자, 인수분해를 해서 만족시키는 순서상을 직접 찾아야 돼. 인수분해해서 순서상을 직접 찾아야 됩니다. 응? 자, 어떻게 순서상을 직접 찾을 거냐? 대입해서요. 노가다죠? 순서상 직접 다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 괄호 곱하기는, 어떤 거 괄호는 뭐 5라고 하는 식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얘가 1, 5,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렇게 순서상을 찾아서 근을 찾아주는 거였죠. 그게 부정방정식에서 정수 조건이 주어졌을 때 풀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조건으로 들어가죠. 자, 실수 조건은요, 항상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요. 즉,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어떤 조건들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조건으로 실수 조건이 들어간다면 완전 제곱식들로 묶어내서 얘는 0이다를 만들어. 자, 그리고 나서는 A라고 하는 애가 0이 되게끔 하는 값 찾아주고 B가 되는 것도 0이 되게끔 찾아주는 거죠. 이게 부정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정식 파트가 끝났고요. 그 다음엔 이제 부등식 파트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번 시험 범위에서 좀 핵심적으로 어렵게 나올 부분이 이쪽 부분이 아닐까. 경우의 수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렇게까지 어렵게 못 내요. 왜냐하면 어렵게 들어가는 순간 확통 영역으로 들어가 버려요. 확통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조금 그래도 변별력 있게 어렵게 낼 수 있는 파트 부등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우의 수도 어려운 건 졸라게 어렵고요.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아우, 잠시만요. 여기가 제 교실이 아니었어가지고. 아우, 정돈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어? 뭐라고? 자, 부등식이에요. 자, 먼저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에 대한 기준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부등식의 기준이요. 부등식 근의 기준이라고 적읍시다. 자, 부등식에서요, 어떤 값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가 나눠지는데 그때 나오는 그 기준은 어디에서 등장을 할까요? 부등식에서의 기준은 방정식의 근이야. 어떤 식이 주어졌을 때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근이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의 근의 기준은 아이 깜짝이야.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거야. 어이, 깜짝 놀랐네. 아이고, 아이 뭐야 이거. 방정식의 근이다.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 놀래가지고. 자, 그래서 부등식이 있을 때 어떤 값보다 크다, 작다가 되는 거는 그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 나오는 그때 근이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부등식에서 첫 번째로 봤었던 거는요 1차입니다. 1차 부등식 그리고 연립 1차 부등식이 있었죠. 그 다음은 뭐 절대값도 있었고요. 여기서 절대값도 같이 다뤘었고요. 자, 1차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1차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절대값이 들어간 경우일 겁니다. 오늘 리허설 할 때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1차 부등식에서 절대값이 들어가서 구간별로 나눠서 풀이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들어갈 수 있지 그냥 단순히 1차 이거는 문제 낭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부등식에서는 어디서 많이 나올 거냐? 2차 부등식이겠죠. 자, 어쨌든 그 2차 부등식은 이거 하고 뒤에서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연립 1차입니다. 연립이라고 하는 말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연립비라고 하는 거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모든 해들을 만족시켜야 돼. 모든 식들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얘는 모두 만족된다라는 의미고 모두 만족된다라는 의미고 여기서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수직선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수직선을 이용하는 거다. 수직선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이 공통으로 만족되는 애들을 찾아낼 거다라는 게 부등식에 대한 의미입니다. 연립 1차에 대해서요. 연립 부등식에 대해서요. 자, 예시를 잠깐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안 하면 서운하니까 잠깐 예시를 보도록 하면이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2라고 하는 애가 6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연립이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자. 부등식이지. 부등식은 어떤 값보다 크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어떤 값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다고? 방정식에서 나온다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방정식으로 생각해 봐봐. 절대값은 1이야. 기준이 되는 x값은 얼마가 나오겠니? 0과 마이너스 2. 얘네들이 기준이 되겠지. 맞니? 그 다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보다 작으면은 가능합니다. 0보다 크면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거 얘네들이 어디서 등장? 방정식에서 등장하는 값이라고. 제가 기준이 된다고. 알겠지? 점점 이제 초점을 잃어 가시거든요.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는 컴팩트하게 가야 돼요. 복습이라서 조금 따분할 수도 있지만 컴팩트하게 딱 하고 끝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너무나도 쉽잖아요. x라고 하는 애가 4보다 작아야 돼. 자, 연립이 된 상황입니다. 모두 다 만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 얘부터 얘 다 적어줄 수가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해를 적게 되면은 모두 만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은데 4보다는 작다라는 걸로 연립시켜 주시면 되겠죠. 모두 다 만족시키는 애가 근이 된다라는 거. 괜찮죠? 이제 표정들이 슬슬 어두워진. 몰라요, 나는.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야.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볼 거는 2차입니다. 2차 부등식 연립차. 자, 2차 부등식이 가장 핵심이 될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수식적으로 이해를 해보자고. 수식적으로 이 2차 부등식을 왜 저래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야, 잠깐만, 나 갑자기 궁금해진 거 있어. 저 소리 남자애들 중에서 좋아하는 애들 손 들어봐. 없다고? 그럼 여자애들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어? 선생님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죠. 시끄럽잖아. 근데 차쟁이들이 있거든. 차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저 소리 진짜 내가 한번 미친놈이 있어서 그래. 저기서 항상 저기 승현이 자리에 앉아있는 애가 있었거든. 남자인데 저 소리가 나면은 창문을 열고 갑자기 밑에 쳐다봐. 막 이러고 있어.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다니까 진짜.
차를 좋아해서 그러는 건데 얘 좀 미친놈 같았어. 근데 좋게 미친놈이었어. 어쨌든 자, 수식적인 이해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수식적인 이해입니다. fx라고 하는 애가 주어져 있는데 2차니까 당연히 2차식이겠죠. 알파 곱하기 x-a 곱하기 x-b라고 하는 식이 주어졌다고 생각해보자. 이게 fx, 즉 2차식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녀석들로 인수분해가 됐을 때 우리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큰 작작, 작으면 껴. 그죠? 부등호가 만약에 크다라고 나온다면 큰 작작이 되는 거고요. 부등호가 크면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라고 해서 큰 작작, 그 다음에 부등호가 작다면 작으면 당연히 초등학교 때 입었던 옷을 입게 되면 터진다 말고요. 굉장히 끼죠. 그래서 작으면 껴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파라고 하는 최고참 계수가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A라고 하는 애보다 B가 더 크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자, 이 경우에 있어서 fx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클 때랑 오늘 힘이 좋은가? 왜 다 부셔지지? fx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부등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거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습니다. 알파라고 하는 것과 베타라고 하는 건데요. 크다, 부등호가 크다, 큰 작작,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라는 거야. b가 더 큰 값이니까 큰 거보다 커요. 작은 거보다는 작습니다. 자, 그 다음 부등호가 작아요. 작으면은 두 개의 기준의 사이에 껴서 들어가게 됩니다. x라고 하는 애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는 걸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알파라고 하는 애가 음수가 된다라고 해보죠. a가 b보다는 더 작고요. 자, 알파라고 하는 최고참 계수가 이제 음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음수가 들어가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그래서 주의 붙여주시고요. 최고참 계수가 음수가 나오는 순간 너네 정답률이 못해도 30-40%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잘 못한다라는 뜻이죠. 자, 최고참 계수가 음수가 됐을 때 똑같이 fx가 양수고 fx가 음수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최고참 계수가 음수라고 한다면 우리의 전략이 먹히지 않아요. 반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 큰데 큰 작작이 나왔어야 돼. 근데 근의 모양이 바뀐다라는 거야. 알파랑 베타, 아니 A랑 B라고 하는 이 기준이 있을 때 여기 사이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많이 봤을 거야. 무슨 문제냐면은 분명히 fx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다는데 해가 주어졌어. 근데 작으면 껴 라는 모양으로 들어갔네. 이럴 때는 최고참 계수가 음수구나 라는 거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 너네 못했거든? 못했었거든 이거? 꼭 주의해야 된다. 다음, 그럼 fx가 0보다 작다면 원래는 작으면 껴로 나와야 되는데 최고참 계수가 음수라고 한다면 큰 작작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야. 됐나요? 자, 이게 수식적인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거잖아.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을지 생각 한번 해보죠. 이거 맞추는 사람한테는 제가 메가커피에서 드시고 싶은 거 하나 사드릴게요. 읽지 마지. 진짜. 뭘까요? 두 번째 해석은 과연 뭘까요? 와, 진짜 짜친다, 진짜. 책 펴는 거 봐. 와. 뭘까요? 자, 새로 오신 분들 지금 분위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맞출 수 있어요. 다 모르는 거야. 다 모르잖아, 지금. 답 안 나오잖아. 뭘 것 같아? 맞아요? 그래프. 저는 이해 아니에요? 혜원이가 말했어? 못 들었는데? 내가 제일.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함수적인 이해입니다. 그래프인데 함수적인 이해예요. 혜원이 얼굴 빨개졌어.
아니 제가 자, 그래서 두 번째 룬이 왜? 잘한 건데 왜 그래? 혼잣말 하는 이 새끼가 처음이잖아요. 어? 어쨌든 두 번째는 함수적인 해석입니다. 함수적인 해석이 들어간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fx라고 하는 애가 주어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fx 그냥 저기 있는 저식 갖다 쓸게. 그냥 알파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b 그냥 쓸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fx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큰데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알파라고 하는 애랑 잠깐만 미안해 잠깐 미안해 먼저 사과했잖아. 미안하다고.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내가 좀 고멘. 알파라고 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고요. 그 다음 a라고 하는 것보다 b가 더 작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자, 이 첫 번째 경우인데 함수적인 해석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알파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기 때문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애가 a가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b가 되겠지. 자, 그 다음 fx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석해보자. 자, 이 말뜻이 뭔지 한번 생각해봐봐. 자,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여기에서는 2차 함수겠지. 얘는 2차 함수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0이라고 하는 거는 정체가 뭐죠? x축. 다른 애들 막 열심히 적다가 갑자기 뭐라고 자, x라고 하는 애 정체는 x축입니다. 자, 그럼 이 식을 한번 뜯어 볼게요. 자, 2차 함수랑 x축이랑의 관계를 보는 건데 부등호 방향이 2차 함수가 더 크다라고 하니까 2차 함수의 y 값이 x축보다는 커라.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얘네들이 된다라는 거지. 그지? 여기 있는 애가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 목표인 거잖아. 맞니? 그러면 x값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여기서 기준이 되는 a, b라고 하는 애보다 큰 작자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지. x가 a보다 작아야지만 x축보다는 위에 있는 함수값이 나오는 거고 b라고 하는 애보다는 커야지만 x축보다 위에 있는 값이 나온다라는 뜻이지. 그게 함수적인 해석이다. 그 다음 그러면 반대가 된다면요. fx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구간을 골라라 라는 거고 x에 대한 범위가 a와 b 사이에 들어가는 x가 됐을 때 그때 y값이 음수로 채택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게 함수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도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x축이 있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입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고요. 0이 되는 애들이 각각 a와 b가 되겠다라는 거고 첫 번째 fx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새로운 친구들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그러는데요. 이거 다 했던 거라서 써머리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개? 표정이 그래, 이거 끝이에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친구들이 오늘만 빠른 게 아닐 텐데라는 표정을 방금 지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자, 봐요. fx라고 하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경우를 고르세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가는 부분이 x축보다 위에 있는 요만큼의 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 a부터 해서 b 사이에 있는 값을 대입을 했을 때 x축보다 위에 있는 값이 나옵니다 로 해석하시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fx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a, b를 기준으로 해서 큰 작작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함수적인 해석이랑 수식적인 해석입니다. 자, 해를 보시면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수식적인 해석, 함수적인 해석 둘 다 필요합니다. 당연히요. 알겠죠?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네요. 아이고,
잠깐만 이거 지금 이거부터 지워야지. 근데 오늘이 제일 양이 많을 겁니다. 오늘만 양이 제일 많고요. 다 적으셨어요? 비상. 좋은데요? 제일 뒷장 쓰세요. 지금 절반 했습니다. 네, 가.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우리 나랑 같이 했었던 친구들 안 적어도 되긴 하거든요. 이거 그거예요. 근분리예요. 이차함수 근분리. 종이 버렸어. 언니가 사라지지. 네? 그러면 종이를 다시 뽑아 드릴게요. 쉬는 시간에 우리 10명 거리 다시 뽑아 드릴 테니까 얘는 안 적는 걸로 합시다. 요만큼만 남았어요. 요만큼만. 요만큼 남았어. 요만큼. 아까 이미 야, 내가 그렇게 적어줬는데 그걸 쌤, 저 아직 안 적었는데? 왜 안 적었어? 아니, 쌤이 가리고 계셨어요. 아니, 쌤이 없어. 자,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자, 지금 두 번째 함수적 해석을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예요. 세 번째로는 해가 주어진 2차 방정식. 해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이다. 자, 문제에서 해가 먼저 주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라고 하는 문제들이 꽤나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해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근작성을 통해서 2차 방정식 아니고 2차 부등식이요. 자, 우리 서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서로 양해해 줍시다. 틀렸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나 지금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고민나 사이. 나안 적었어. I'm sorry? 중국어는 모르겠네요. 실시는 감사하다잖아. 아, 그건 나 아는데. 자, 어쨌든 자, 해가 주어진 방정식 2차 부등식이에요. 먼저 첫 번째, 해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라고 나왔을 때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가 해로 나왔어. 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A, 그 다음 기준이 되는 B, 얘네 두 개를 보고 우리가 첫 번째로 작성해야 되는 게 fx라고 하는 식입니다. 얘네들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자마자 fx라고 하는 애는 최고치 한계수가 뭔진 모르니까 미지수로 두고요. x-a, x-b라고 두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얘가 작성이 안 되면은 2차 부등식 작성을 못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준이 되는 애는 방정식에서의 근이다. 근이 근작성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야. 다음, 여기서도 또 두 가지로 갈리긴 합니다. 먼저 알파라고 하는 애가 양수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fx라고 하는 애는 0보다 작다라는 걸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최고치 한계수라고 하는 애가 음수라고 한다면은 부등호 방향이 작으면 껴인데 방향이 바뀐 애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최고치 한계수 부호가 음수인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계속 강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해가 큰 작작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얘를 보자마자 당연히 기준이 되는 애가 A와 깜짝이야.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아. A와 B, 얘네 두 개가 기준입니다. 당연히 얘 보고 이 식 작성 그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먼저 첫 번째, 알파라고 하는 애가 양수라고 한다면은 fx라고 하는 애는 큰 작작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 알파가 음수라고 한다면 fx는 음수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인데, 네 번째 대신에 주의 해주시고요. 주의, x에 a 플러스 bx 부등식이라고 적을게요. 자, 이제 fx라고 하는 이 식, 근데 너무 안 덥니? 네. 춥다고? 1도만 내릴게요.
f의 ax 플러스 b에 대한 부등식을 볼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케이스에 따라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예를 들어 볼게. fx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다의 근이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는 애가 기준이 돼서 작으면 껴라고 하는 애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다.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한번 쳐다보자고. 자, 여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이 녀석들 ax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들. 얘네들은 어쨌든 f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넣을 그냥 하나의 값일 뿐이야. 다시 f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결국에 어떤 값으로 넣을 애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뭘 넣든 간에 f라고 하는 함수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네. 이해돼요? 괄호 안에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f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뭔가 넣을 값이거든. 근데 f가 0보다 작대. f가 0보다 작대. 근데 그게 주어졌어. 알파부터 해서 베타까지 값을 넣었을 때가 0보다 작은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괄호 안에다가 이제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애를 넣을 거거든. 근데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애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아야 되는 이 구간 내에서 만족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x로 정리를 하게 된다면은 근이라고 하는 걸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f에다가 어떤 식이 변형 들어간 거, 얘 공수 2에 배울 건데요. 합성함수라는 거거든요. 합성함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 방법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근분리인데요. 지금 10분 쉴래요? 네. 잠깐 10분 쉬었다가 근분리 그냥 빠르게 보고 뒤에 있는 문제 나가는 걸로 합시다. 자, 잠깐 10분 쉬시죠. 자, 근분리로 잠깐 들어갑시다. 근분리만 좀 보고 뒤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근분리 문제는요, 2차 함수적인 해석입니다. 함수적인 해석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얘를 2차 함수할 때 다뤄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먼저 두 개의 근이 양수일 조건이 만약에 나왔어요. 그러면 2차식이 주어졌을 때 먼저 두 개의 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죠?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유는 크면은 두 개의 근이 있겠다. 그지? 근데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은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라면은 중근도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야.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한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지.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 두 근의 합 양수가 되면 되고요. 두 근의 곱 양수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된다면 판별식 조건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 두 근의 합이 음수, 두 근의 곱은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 자, 근데 걔보다 중요한 게 3, 4, 5번입니다. 자, 두 개의 근이 P보다 크다라고 나온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당연히 디폴트 값이고요. 그 다음 2차 함수의 축 조건이 있었다. 그죠? P보다 크다. 그 다음 P를 대입했을 땐 양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 얘네들이 다 만족돼야 된다.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다 외우셔야 되겠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이거 이해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고 걔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시간 없잖아. 어쩔 수 없어. 외워야지. 다음, P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판별식 조건 플러스 축이 P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P를 대입했을 때 양수가 되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두 근 사이에 P라고 하는 애가 존재한다면요. P라고 하는 애를 대입했을 때 음수가 되기만 하면 돼요. 왜 그럴까? 지금 우리가 최고차원 계수가 양수일 조건에서 하는 거거든.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음수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두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거라서 판별식 필요 없어요. 축 당연히 필요 없겠죠.
그래서 P가 음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서로 다른 두 부호의 실근. 부호가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0을 대입했을 때 음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한쪽은 양수, 한쪽은 음수가 된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근분리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 있는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단단히 마음 먹고 보셔야 될 거예요. 자, 1번 문제. 자, 문제 같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y에 대한 연립 방정식 나왔다, 그지? 연립이 있으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근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x 플러스 y라고 하는 애가 2a가 될 거다. 다음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12라고 하는 애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형광펜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색깔펜이라도 체크를 하면서 같이 볼 거라서요. 형광펜이나 색깔펜 준비해 주시고요. 자, x와 y의 값이 모두 실수, 체크. x와 y의 값이 모두 실수인 해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다가도 밑줄 p 크거나 같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 q보다 작거나 같다. 자, 여기까지도 체크. 이때 q 빼기 p에 대한 최소값. 자, 광교손 봤지? 이 문제 풀어야 된다.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다른 사람들 이고 얘를 왜 봐야 되냐? 얘 모의고사 기출이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 보세요. 자, 1차, 2차 모양이다, 그지? 우리 전략 떠올려봐. 1차, 2차 모양 있을 때 우리의 전략이 뭐였니? 한 문제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는 거였어. 그게 원칙이지, 그지?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해보자. y라고 하는 애가 2a-x다 라고 정리를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이 y 값에다가 얘를 그대로 대입하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식이 x에 대한 문자로만 다 정리가 됩니다. x제곱 더하기 얘 바로 그냥 전개시킬게요.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 제곱입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12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전부 다 정리 한번 해보죠. 근데 왼쪽으로 넘길 거야. 왜? 방정식이니까. 그러면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x 그 다음 플러스 4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2는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전부 다 2로 약분 때려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근이 x가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x에 대해서 값을 구했어. 그럼 y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냐? 지금 y라고 하는 애가 2a 빼기 x라고 주어졌거든. x만 알면은 y가 안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x라고 하는 애가 실수기만 하면은 y도 같이 실수되는 거 알겠어? 결국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x와 y 두 개가 아니야. x 하나만 찾으면 된다라는 거야. 왜? y라고 하는 거는 x에 대한 관계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x라고 하는 애가 실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거든. 자, 얘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실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판별식을 작성을 할 텐데요. 제발 부탁이니까 짝수 판별식 적어라. 자, x 개수를 봤더니 짝수입니다. 짝수 판별식 들어갑니다. 짝수 판별식은 x 개수 절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죠.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다. 다 정리합니다.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얘 인수분해 그냥 빠르게 할게요. 결국에 a라고 하는 애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3부터 해서 2까지다 라는 걸로 정리가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범위가 아니야. 그치? 체크해놨잖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애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야. 자, 이 값이 p라고 하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q라고 하는 것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자, 얘들아. 지금 저기 있는 방정식만 한번 쳐다보실래요? 어씨, 빨간색이 없어. 여기 있는 이 부등식만 잠깐 쳐다보실래요? 자, 이거는 과연 어떤 모양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a에 대해서 2차죠. 그죠? 결국에는 얘는 2차 함수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2차 함수에 대해서 어떤 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애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거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나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전략은 뭐야? 완전 제곱식이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최대 최소를 찾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자. a-1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애야. 자, 근데 a값 범위 주어졌다, 그지?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이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값은 최소값이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축이 1이기 때문에 가장 멀리 떨어진 마이너스 3에서 최대값이 나올 겁니다. 18이죠. 자, 여기까지는 풀어냈어. 자, 봐봐. 이 P라고 하는 애랑 Q라고 하는 애. 자, 얘에 대한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 부등식, 아니 2차 함수가 저 범위 내에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애는 이 이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이하면 다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이 Q라고 하는 애는 18 이상이면 된다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애가 Q 빼기 P에 대한 최소값이거든. Q 빼기 P야. 최소값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가장 작아야 되고 얘가 가장 커야 돼. 18 빼기 2가 되면서 16이라고 하는 정답은 나와요. 자,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 얘를 변형시킨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자, 나 같으면은 P라고 하는 애랑 Q라고 하는 애를 음수가 아닌 정수로 주어질 것 같아. 그리고 20 이하. 이때 P 더하기 Q에 대한 최대값. 그러면 Q라고 하는 애는 20이 가능할 거고 P라고 하는 애는 2가 되면서 22라고 하는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단순하게 문제를 푼다 끝이 아니야. 얘에 대한 P에 대한 의미 해석, Q에 대한 의미 해석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게 1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잠깐만. 이거 판서를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핵심적인 것만 같이 적어 놓고요. 직접 풀어본 다음에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근데 그러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뭐 알아서 판단하시길. 두 번째. 연립되어 있습니다. x 플러스 y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고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하는 애도 주어졌습니다. 얘가 28이 돼요. 자, 이때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주어졌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다. 자,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기본적인 모양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모양일까? 자, 얘를 봤을 때 2번 모양이라고 1번 모양이라고 할 것 같아. 1차와 2차. 맞아. 맞거든? 그래서 방법 1번. 위에 있는 1차식을 정리해서 밑에다가 대입하는 방법. 가능합니다. 자, 근데 나는 얘를 딱 보는 순간 변형 공식이 떠올랐어. 자, 왜 변형 공식이냐? 밑에 있는 이 식이요.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빼기 3xy를 한 결과거든. 자, 그러면 3번 모양 나왔지. x 플러스 y라고 하는 애랑 xy라고 하는 애가 같이 주어진 거라고. 그러면 x랑 y를 근이라고 생각을 해서 2차 방정식으로 풀어보는 걸로 해볼 겁니다. 정리해서 대입하는 거는 잘 할 거니까. 자, 그러면
x 플러스 y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어. 변형 공식에서 얘가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어. 그럼 얘가 4 빼기 3xy가 되겠네. 얘가 28이 나와야 된대. 그럼 xy는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8 돼야 된다. 그지? 그러면 결국에 x 플러스 y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고요. xy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8이 된다는 뜻이거든. 여기에서의 x랑 y를 각각 근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얘네 두 개가 각각의 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2차 방정식 하나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x제곱 그 다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x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은 얘 t라고 적을게요. 헷갈리실까봐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은 0이다. 자 그러면 얘의 근을 구하게 되면은 t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4와 그리고 2 이렇게 구해지겠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 2 둘 중 하나가 x인 거고 둘 중 하나가 y라는 뜻이거든. 계산하는 거에다가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4 빼기 2 절대값 씌우면 6이죠. 2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4 대입합니다. 절대값 씌웁니다. 6이죠. 똑같죠? 그래서 절대값을 붙인 애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절대값이 없으면 이 문제 절대 못 풀어내요. 왜? x랑 y가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요. 자, 이거 안 되시는 분들 정리해서 대입하세요. 괜찮습니다. 연립입니다. 1차, 2차 연립이에요. 정리해서 대입하시면 돼요. 풀려요. 똑같이 풀려요. 근데 이 방법 그냥 소개시켜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부터는 조금 쉬어가는 타임이라 여유로우실 거예요. 하지만 핵심적인 거. 자, 먼저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보게 되면은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에다가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주어졌어. 그 다음 얘가 7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에 대한 개수야. 자, 얘들아. 부등식에서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거, 즉 기준이 된다라고 했던 거는 방정식에서 나온다. 그지?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방정식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는 각각들을 0으로 만드는 값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나는 어떻게 풀어냈었냐? 수직선으로 쭉 그려놨었고요. 각각들을 0으로 만드는 기준은 마이너스 1과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표시, 2 표시를 해준 다음 첫 번째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참고로요, 나는 클 때 등호 붙입니다. 그냥 등호 아무 데나 붙여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나는 클 때 붙입니다. 깔끔해서요. 세 번째,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음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가 7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얘 싹 다 정리하게 되면은 내가 정리해왔거든.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절대값 들어갔을 때 해석 잘해야 된다 그랬다, 그지? 첫 번째, 우리가 관심 있는 이 부분,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에서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해는 어떻게 적어줄 수가 있니?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끝. 아니다, 그지? 위에 있는 범위까지 챙겨줘서 얘가 첫 번째 구간에서의 해가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할게. 우리가 관심 있는 구간에서 나오는 x 범위를 봐서 해를 작성해 준다는 거야. 다음 두 번째 범위야. 자, 얘를 정리하게 되면은 그냥 빠르게 갈게. 요런 모양이 나와요. 자, 이거 많이들 헷갈렸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부등식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너무나도 지당한 거잖아. 그러면 이 구간 내에서는 어떤 x든지 다 만족이 된다라는 거야. 어떤 x를 넣더라도 결과가 얘가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얘 자체가 해가 된다.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는 전부 다 만족되는 x들이기 때문에 이 범위로 두 번째가 작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은 x 범위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정리는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이 구간 내에서 x로 해당하는 거는 얘입니다. 세 번째 구간에서 해로 적을 수 있는 거는 2보다 크거나 같고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고. 자, 이렇게 끝내도 상관없긴 한데요. 깔끔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자고. x라고 하는 애들이 가능한 거는 이 세 개의 답입니다. 자, 마이너스 3부터 출발해요. 마이너스 1 직전까지 왔어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또 근이 된대요. 출발해요. 이 직전까지 또 된대요. 근데 2부터 또 된대요. 계속 갑니다. 4까지 다 된대요. 그래서 x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로 하나로 합쳐줘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만족시키는 정수,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입니다. 마이너스 3부터 해서 4까지 총 8개가 들어가 있겠대요.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로 들어갑니다. 근데 시간상 9번이랑 10번은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못한다고 한다면요, 제가 여러분들 가시고 나서 바로 영상 찍어가지고 이어가지고 같이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아마 10번만 못할 수도. 자, 일단 빠르게 가봅시다. 4번입니다. 4번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데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 값을 모두 다 구해야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왜 제가 가지고 왔냐? 푸는 거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자, 모든 정수 x의 합 때문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산하게 되면 위에 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볼게요. 얘 등호 빼죠. 얘 등호 빼고 위에 거에서의 근이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부터 해서 7까지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식은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거 셀 때 제발 실수하지 마시고요. 얘 수직선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굳이 필요 없겠죠? 그죠? 물론 수직선으로 그려서 해를 파악하시면 되는데 둘 다 만족시키는 애 보게 되면은 일단 마이너스 2는 안 돼요. 정수가 안 되거든요. 마이너스 1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 5부터 가능하잖아요. 5, 6, 7은 안 되네. 그냥 이 세 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이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합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수직선을 안 그려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체크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간단하게만 하고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5번 문제 보게 되면 절대값이랑 2차 부등식이랑 같이 섞여서 들어간 거잖아. 자, 얘는 단순히 절대값 때문에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절대값 x 플러스 3 작거나 같다? 5. 자, 여기서의 기준이 되는 거 지금 찾아봐. 위에 있는 식에서 x의 기준으로 해당하는 것들 두 가지 찾아보도록 하세요.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에 위에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시죠. 기준 되는 거. 얼마 나오나요? 마이너스 8. 그리고 2. 부등호가 작잖아요. 작으면 사이에 껴. 마이너스 8이랑 2 사이에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밑에 거 들어가도록 하죠. 자, 6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주시죠. 자, 6번 문제를 보게 되면요.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호도 들어가 있고 밑에 있는 2차 부등식도 있는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제는. 자, 정수 x, 형광펜. 정수 x 개수가 1 이상 6 이하. 정수 x의 개수가 1 이상 6 이하. 자, 그 말 때문에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위에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 문제에서의 가장 핵심은 이 부등호라고 하는, 부등식이라고 하는 이 근을 너네들이 잘 가지고 놀아야 된다는 거거든. 자, 두 가지. 아, 깜짝이야. 아.
자, 절대값 x-2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n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 0보다 크다. 자,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개수를 우리가 정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저기에 맞게끔 n 값을 정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위에 있는 것부터 부등호 한번 풀어볼게. 자, 위에 있는 거에 대한 x 기준은 얼마가 되어야 될까? 일단 방정식으로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기준을 찾기 위해서 절대값 x-2라고 하는 애가 n이다. 얘를 풀어내면요. 절대값이기 때문에 절대값 없애면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풀마 붙여주는 거죠. 얘는 풀마 n. 자, 이때 x라고 하는 애가 그러면 기준이 되는 애가 2 플러스 마이너스 n이 되는데 n이라고 하는 애가 저희 자연수입니다. 자, 따라서 기준 되는 거는 마이너스 2 플 자, 2 마이너스 n 2 플러스 n 이 기준이 되고요. 부등호가 작기 때문에 작으면 사이에 껴 얘로 첫 번째에 대한 부등식의 근이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인수분해 되잖아요. 두 번째 거 인수분해 해서 마이너스 4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근이 구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야. 얘들아, 우리가 연립부등식의 해를 찾아야 돼.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 가장 기본은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수직선에다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단 위에 거는 n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네. 일단 모르겠으니까 밑에 거부터 한번 설정을 해보자. 마이너스 4 6 큰 작작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근데 지금 얘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얘가 그래도 어쩌겠니? 찾아줘야지. 자, 자연수입니다. n이라고 하는 애가 자연수예요.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 정수 개수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는 얼마가 될지를 직접 찾아보는 겁니다. 자, 내가 왜 계속 자연수를 강조하냐면요. 정수나 자연수나 우리가 대입할 수가 있어요. 직접 개수들을 파악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가다라고요. 이거 고3 때까지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이번 육모에서도요. 이게 적용이 됐어요. A라고 하는 애가 자연수라고 주어졌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를 파악하는 게 나왔다고요. 고3 때까지 계속해서 연결되는 논리입니다. 자연수랑 정수가 나온다. 직접 대입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대입해보자. 알겠지? 자, n이라고 하는 애가 첫 번째 이쪽 부분에서 정수가 나온다고 해보자. 그럼 7이 되어야 될 거야. 그럼 n에 해당하는 거는 5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n이 5라고 한다면 여기에 7이라고 하는 애가 찍히게 될 거고 여기다 5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근이 정수가 하나가 등장했네요. 자, 이때 경우가 n이라고 하는 애가 5다. 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씩이 나오니까 자연수를 하나씩 늘려가다 보면은 점점 커지면서 최대 6개까지가 언제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겠네. 맞아? 자, 그 다음이야. n에다가 6 넣어볼게. 그냥 귀찮아서 여기다 표시를 해볼게요. 6 넣게 되면 얘가 8이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부분은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n이 6이다. 만족시키는 정수 개수가 몇 개 나오나요? 하나, 2개 나온다. 마이너스 4는 지금 포함 안 시키고 있어. 안 겹쳐지는 거야. 조심해. 부등호 하나에만 등호 붙어 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알겠니? 겹쳐지지 않아. 지금 2개인 거야. 다음, n이 7이면 마이너스 5, 9 이렇게 계산되면서 겹쳐지는 정수개수 4개 나옵니다. 눈치채셨죠? 마지막입니다. 마이너스 6부터 해서 10까지. 즉 n이라고 하는 애가 7일 때 만족시키는 정수개수가 6개가 나오죠. 자,
자, 따라서 n 값의 합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6, 7, 8. 5, 6, 7. 뭐? 잠깐만, 얘 8이잖아. 그지? 초록색 안 적었네. 미안하다. 5, 6, 7, 8.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26? 이 정답이 되겠다. 얘 초록색 빠졌어요. n이 7이다. 곱살이 껴주세요. 생각보다 스피드가 나서 좋네요.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 봅시다. 자, 7번 문제 보게 되면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식은 밑줄. 서로 다른 두 식은 밑줄.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왜 중요할 건가? 그냥 두 실근이랑은 다르다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나온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거든. 단순히 두 실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어. 하지만 얘는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7번. 방정식이 주어졌다.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k 플러스 2식은 0이야. 서로 다른 두 식은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야, 근데 여기는 분필이 왜 이렇게 부실하냐? 첫 번째,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커야 된다. 등호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얘는 반드시 만족돼야 되는 애야. 그래서 판별식 바로 작성해 봅시다. 짝수네. 짝수 판별식 작성. 절반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k 마이너스 20. 얘가 0보다 크대요. 자,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k값 범위가 있겠다. 기준이 되는 애는 마이너스 5와 4입니다. 마이너스 5, 4. 큰 작작. 일단 판별식 조건으로 k가 하나가 제한이 됐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 밑줄 한 번만.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 밑줄 한 번만. 자,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 근데 알파랑 베타의 정체는 뭐였어? 근이었지?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이네.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곱은 계수관계로 알 수가 있겠네. 맞아? 그러면 지금 두근의 곱은 얼마라고 나와 있니? 마이너스 k 플러스 20이죠. 맞나요? 자, 집중력 점점 깨지고 있거든요. 집중력 조금만 더 유지해 주시면 돼요. 두근의 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0이라고 하는 얘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곱이다. 따라서 두 번째 조건으로 마이너스 k 플러스 20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네. 따라서 k라고 하는 애는 20보다는 작습니다. 자, 얘도 만족돼야 되고 얘도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때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는 5부터 해서 19까지 총 15개가 나오겠습니다. 5부터 해서 19까지 총 15개의 자연수가 나온다. 자, 다음 8번 넘어갑시다. 자, 8번 보게 되면 px라고 하는 애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1의 값을 구하라 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만 딱 읽고 나서 있잖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생각은 px를 구해야 되는구나. px를 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 가분 조건부터 보자. p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얘 해가 주어져 있다. 그지? 해라고 하는 애가 주어져 있는데 0부터 해서 1 사이에 있다라고 주어졌어. 다음 나번 조건이 있는데 이 나번 조건은 px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고 얘는 중근을 가진대. 자, 앞에서 개념 정리할 때 했었잖아요. 근이 주어졌을 땐 근 작성을 통해서 함수식을 찾아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어. 자, 위에 거부터 한번 찾아보자. 자, 위에 거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을 다 이항시켜서 왼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은 어떤 하나의 식과 0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가번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되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이때 해가 0, 1 사이에 있다라는 거야. 자, 지금 이상한 거 느껴져? 야, 우리가 부동호가 크다고 하면은 큰 짝짝으로 나왔어야 돼. 근데 얘는 사이에 껴로 나오네? 야, 이거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해가 나왔지? 왜 큰 짝짝이 아니지? 최고차항계수가 뭐라고? 음수라고. 얘에 대해서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맞지 않는 해의 모양이 나온 거라고. 됐니?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저 식을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기준이 되는 거는 0과 1입니다. 얘네 두 개를 가지고 근 작성 들어갑니다. 근데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니까 나는 이렇게 둘 거예요. 마이너스 a라고 하면은 a가 양수일 대로 바꿀 수가 있겠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걸로 최고차항계수를 잡으면 최고차항계수 음수 됐고요. 그 다음은 0과 x가 기준이기 때문에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얘가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고 계산이 된다라는 거야. 자, 되셨나요? 그 다음 남은 조건 보게 되면 px라고 하는 애랑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자, 우리 px 구해놨잖아. 여기 px 있네. 싹 다 정리하면 px가 나오겠네. 자, 그래서 정리해왔거든. p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인데, 얘랑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같다라고 했을 때 중근 나온다고 하네. 다 정리하면 2차 방정식 나오겠다. 다 오른쪽으로 넘길게. 그러면 얘는 ax제곱 그 다음에 얼마 나오냐, 근데 정리해왔는데 마이너스에 a 플러스 1x 맞나? 넘어가서 마이너스, 맞네. 그 다음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와요. 자,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 작성할게요. 판별식은 a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a, 다 전개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입니다. 얘가 0이 된대요. 완전제곱식이죠? a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px라고 하는 애가 정확하게 구해졌습니다. 왜? 최고차항계수를 알았으니까요. 전부 다 a 대입하게 되면요, px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p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최고차항계수가 음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 정보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가 또 당부하고 싶은 거, 이 문제에서 당부하고 싶은 거, 자, 잠깐 집중. 최고차항계수가 음수가 나왔어. 부탁이니까 최고차항계수를 마이너스 어쪽으로 붙여줘. 알겠지? 그렇게 해야지만 뒤에서 풀이할 때 또 안 헷갈려. 단순하게 A라고 하고 A는 음수다, A는 음수다, A는 음수다,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이너스 A라고 작성을 해주셔라라는 거. 넘어갑시다. 9번입니다. 자, 이고 손 봤어, 안 봤어? 문제 읽어봐. 봤어, 안 봤어? 봤었어야 된다. 이게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근데 모르겠다. 봤죠? 봤었어야 됩니다. 자, 9번 문제. 자, 과부족 문제입니다. 자, 과부족 문제인데, 과부족에 대해서는요, 하나 확실하게 주어지는 개수가 존재하고요, 또 뭔가 애매하게 주는 개수가 또 나오거든요. 자, 문제 같이 읽어가면서 걔네들이 각각 뭔지 한번 같이 보죠. 자, 초콜릿을 상자에다가 나눠 담는다고 합니다.
남학생 상자에 초콜릿을 몇 개씩 담을까? 여학생 목소리 변조해야 되나? 모든 상자에 10개씩 남아. 미안해. 10개씩 남으면 초콜릿이 42개가 남는데요. 자, 지금 상자 개수가 나와 있니 없니? 없죠? 없으면 우리가 뭐라고 둬야 되니? 미지수 x로 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상자 개수에다가 10개씩 담는데 상자에다가 10개씩 담았더니 42개가 남는데 자, 얘가 어떤 거를 의미한다고? 초콜릿이 개수야. 지금 x라고 하는 애가 딱 정해져 버리는 순간 초콜릿의 개수는 정확하게 나오는 거라고. 됐니? 이게 첫 번째 상황이야. 특정한 게 정확한 값으로 주어진 경우. 다음 두 번째. 그러면 한 상자에 초콜릿 13개씩 담으면 어떨까라고 말을 하네. 자, 여기에서 적절한 답변은 씨바 네가 해봐. 자, 미안해요. 자, 여학생입니다. 13개가 채워지지 않는 상자가 하나가 있고요. 빈 상자가 3개가 남는데요. 자, 13개씩 이제 담아보도록 할게요. 상자 X개에다가 13개를 담았더니 다 채워지지 않은 상자가 하나가 있고요. 3개가 남는데요. 자,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있는 4개의 상자에 집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3개는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네 번째 있는 거는 몰라요. 다 채워지진 않았대. 이해됨? 자, 그러면 여기서 상자 3개는 일단 아웃이야. 마지막에 하나는 몰라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상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x-4개. 그래서 여기에서의 상자 개수가 x-4개야. 이 x-4개의 상자에는 총 13개씩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네. 자, 그래서 초콜릿의 개수가 10x 플러스 42라고 하는 건데 앞에 x-4의 상자에는 13개씩은 다 들어가 있어. 자, 근데 모르는 게 하나가 있잖아. 물음표 상자에 몇 개 들어갈 수가 있을지 모르지. 최소로 담겨 있는 거는 하나가 담겨 있을 때, 여기 딱 하나 담겨 있을 때, 얘보다는 초콜릿 개수가 크거나 같을 거야. 자, 다음 최대값 잡을 거야. 최대값이야. 13개짜리의 x-4개의 상자. 자, 그 다음 여기에 플러스 얼마가 와야 될까요? 초콜릿이 총 몇 개까지 담겨질 수가 있을까요? 12개? 13개? 그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문제 다시 한 번만 잘 읽어봅시다. 13개가 채워지지 않는 상자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학생이 말한 거에서요. 13개가 채워지지 않은 상자, 거기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죠. 여학생이 말한 거 제일 마지막 문장에 13개가 채워지지 않는 상자에 밑줄 한번 해주세요. 자, 채워지지 않았다, 그지? 13개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12개까지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가장 핵심이 이 12라고 하는 거야. 문제를 잘 풀더라도 여기에 13 박는 순간 틀리는 거라고. 알겠지? 자, 이제 연립방정식이 나왔네요. 다 계산합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계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거 계산하게 되면 x라고 하는 애가 3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두 번째 거 얘 계산하게 되면은 28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데요. 맞나? 아, 이거 오른쪽 거는 계산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27.33333 나올 거거든요. 27.333 아마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자, 그래서 x는 정수잖아요. 상자 개수가 정수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 개수가 28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최대 개수는 3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59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거죠. 과부정 문제 한 문제 충분히 나올 법합니다. 부등식에서 활용 문제에서 가장 유력한 애죠.
자, 그 다음에 10번이 최고 난도 문제입니다. 자, 이거 작성 끝나시면 1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고 잘 보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광교고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번 시험엔 너네 분명히 모의고사 기출도 섞여서 나올 겁니다. 근거는 중간고사 때 너무 변별력이 없었어요. 한두 문제는 섞여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광교고 주의하세요. 자, 이제 10번으로 들어갑니다. 영상 끊고요. 광교고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이 있거든요. 네. 험담이라서 영상 끊고 한다는 거예요. 10번 들어갑니다. 자, 2차 분행식이 있습니다. 2x-a 제곱 플러스 2a 곱하기 2x-3a 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고요. 얘에 대한 해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왜 이렇게 갑자기 뭔가 어수선한 거 같지? 아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자, 이때 알파랑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가번 베타라고 하는 거에서 알파를 뺐더니 얘가 자연수래. 네?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 말한다고 안 웃네요. 자연수고요. 다음 나번 조건. x라고 하는 애가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3개가 있대요. 정수가 3개가 있다. 자, 그러면 2차 부등식 풀이를 들어가야죠. 자, 먼저 기준이 되는 것부터 잡습니다. 앞에 거 0, 뒤에 거 0 되게끔 하는 x값이 기준이 되겠죠. 여기 앞에서는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여기에서의 뒤에서는 2분의 3a 라고 하는 애가 각각 기준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기준이 각각 알파 또는 베타가 된다라는 거고, 근데 a라고 하는 이 값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 그냥 단순하게 실수로만 주어져 있어.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대소 판단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우리가 직접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경우에서는 왼쪽에 있는 애가 더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베타가 되는 거지. 즉 2분의 3a라고 하는 애보다 더 크다라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양변 2 약분하고 넘겨서 이항시키는 것까지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a값 범위는 a가 0보다 작아야 되고 5보다 크다 라고 계산이 되실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얘들아, 이건 그리지 마. 수직선 그리지 마. 알파라고 하는 애랑 베타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 사이에 정수가 3개가 들어가야 된대. 그리고 두 개의 차이는 정수만큼 차이가 나야 된대. 자, 그러면 정수가 3개가 있기 위해서는, 정수 차이 나는데 3개가 있기 위해서는 이거 가능하지 않아? 자, 근데요, 요렇게도 가능하겠죠. 자, 이 두 개에 대한 차이가 뭘까? 흰색과 노란색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 빙고. 뺐을 때 차이가 달라요. 흰색 보세요. 정수가 된다고 한다면 두 개 빼면 2차입니다. 하지만 노란색은요, 얘에서 얘를 빼게 된다면 3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해가 될 애들이 정수냐 정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표정들이 조금 어둡긴 한데. 자, 그래서 정수일 때랑 정수가 아닐 때 두 개로 나뉘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애랑 2분의 3a라고 하는 애랑 모두 정수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자, 모두 다 정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두 개 차이는 2가 나와야 돼요. 방금 봤잖아요. 1, 2, 3이 있을 때 3에서 1 빼면 2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2분의 a제곱 빼기 2a라고 하는 거에서 2분의 3a라고 하는 걸 빼게 된다면 2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을 다 전개를 시켰을 때 어떤 애가 나오게 되냐면은 정리해왔거든요.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는 식이 주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a 값을 찾게 되면은 굉장히 더럽게 나와요. 근해 공식으로 해서 계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2분의 3a라고 하는 애가 정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근이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정수가 아닐 때를 생각해보자. 얘가 모두 정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두 개 차이는 3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분의 3a라고 하는 애가 3이 돼야 된다는 거고 얘를 정리하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a라고 하는 애가 얼마야 이거? 마이너스 1 또는 6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에는 들어왔거든. 자, 이제 확인을 해야 돼. 정수가 아닌지를.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 둘 다 정수는 안 된다. 2분의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서 자, 6 대입합니다. 6 대입하면 2분의 3에다가 대입해서 9가 나오네. 정수가 돼버리네. 얘는 안 되네. 얘는 가능하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위에다 적을게요. 좀 칸이 부족해서.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애가 2분의 3a보다 더 작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얘를 계산하게 되면 a값 범위가 0부터 해서 5 사이에 들어간다라는 거야.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첫 번째 정수 조건. 둘 다 정수라고 한다면 얘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겠지. 얘가 그대로 들어가겠지. a제곱 미안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닐 텐데. 정리합시다. 정리합시다. 두 개 빼면은 2예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는 0이 잠깐 미안해. 다시 얘가 크니까 2분의 3a 빼기 2분의 a제곱 빼기 2a가 되는데 정수기 때문에 두 개 차이는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다 정리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는 0이다가 되고 얘를 만족시키는 a값은 1이거나 4예요. 자, 이제 확인까지 해줘야 됩니다. 1 대입하면 정수가 안 나와요. 불가능합니다. 4 대입하면 정수가 나올 거예요.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정수가 아닌 조건이야. 2분의 3a 빼기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애가 3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얘를 정리하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이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 a 값으로 가능한 거는 2 또는 3이에요. 자, 2 대입하게 되면은 정수가 나와버려요. 2분의 3a라고 하는 애가 정수가 되거든요. 불가능? 3은 가능. 그래서 a 값으로 가능한 게 마이너스 1 그리고 4, 3이에요. 다 더하게 되면 6이라고 하는 정답으로 계산이 끝나는 거고요. 이게 오늘 준비한 문제 중에서 가장 최고난도 문제입니다. 자, 이 정도 난이도를 풀어내시면은 안정적인 2등급으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1까지 노려볼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이요? 그러네요. 2번에 지금 답이 안 들어간 것 같거든요.
네? 1이에요? 아, 1입니다. 이번에 1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숙제 공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내신 대비 교재 빈출 문제. 다는 아니죠. 지금 총 90개 가량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90개에 대한 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빈출만 절반 푸시죠. 각자 시험 범위에 맞게끔 절반. 근데 빈출이 어려워. 아니요, 빈출이 제일 쉬운 거야. 자, 내신 대비 한번 펴보세요. 다 풀 거야. 질문이 있으면 어떡해요? 보내세요. 자, 내신 대비 교재 잠깐만 한 페이지, 저기 좀 그냥 아무 때나 넘겨보세요. 아무 때나 넘겨보시면은 파트 1, 파트 2로 나뉘어져 있는데 파트 1에는요, 개념 설명 플러스 빈출, 발전, 심화 세 가지에 대한 문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파트 1을 보시게 되면은 파트 1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은 유형 90 몇 번이더라? 90번인가? 90 몇 번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96번까지 나와 있거든요. 자, 유형 96번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 범위가 다르죠. 그죠? 연립부터 해가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그냥 절반. 그럼 네가 계산해봐. 그 시험 범위에 맞게끔 해서 절반. 아, 알았어. 그럼 말해줄게. 96. 자, 광교는 32번까지가 되겠고요. 유형 32번까지 빈출 문제. 잠깐만, 32가 아니잖아. 잠깐만, 미안해. 48이죠. 왜요? 96이니까. 안 돼. 96 절반 해봐봐. 48이잖아. 유형 48까지 빈출 문제 쉬워. 금방 해. 아니, 어려워요. 아니야, 쉬워. 그 다음에 2고는 어디부터 들어가는 거? 유형 25부터. 25부터 들어가요? 예. 그러면 25부터 해서 끝까지 풀자. 96. 몇 개지? 120. 60. 60번인가? 60번이요. 네. 유형 60이요. 네. 까지 풀려고요. 네. 와? 유형 네? 18번 아니, 229. 어? 48. 유형은 너네 연립 안 들어갔지 않아? 중간고사 때? 어. 근데 연리가 저희가 제가 실은 3, 4차만 했어요. 그러니까 연립부터죠. 18번부터입니다. 아, 모르게 그 유형 18번부터 이곳 시험 범위예요.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 18번이랑 96번이 가운데는? 몰라요. 예? 57번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57번이요. 18번부터 57번.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가시죠. 고생했습니다. 예. 54요? 52까지 치네요.